앞에 있는 연구 배경이나 목적은 앞에 다 기획변화나 이쪽에서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인지 아니면은 이게 교육 변동성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큰 이슈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있다, 살기 힘들어진다, 지구가 아프다 라는 것들이 지금 이슈고요. 이런 것들 내막에서 충청남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저희가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축산 분야에서 35%를 줄여야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정책 분야를 쭉 보시면은 일단은 축산 분야를 했던데 고기를 저희가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보다 고기 소비량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태까지는 축산 분야 하면은 애를 어떻게 잘 키울지, 그다음에 이 악취를 얼마나 잘 줄일지 문제였는데 지금은 여기서도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더라. 관리가 필요하더라. 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환경부 국가에서도 한수동이 산도 녹색공장 그런 거 있고요. 거기에서 기업할 건지라고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대행해서 축산 관련해서 농축산부에서도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해가지고 비전 목표에서 추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을 보시면 가장 큰 게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나오는 분뇨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폐기하고 처리했었는데요. 이걸 에너지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버리던 분노들을 관리를 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만든 에너지화를 할 것인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충청 남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조사를 했는데요. 총 6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축사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거리 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현황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얘들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축산 분야에서 얼마나 배출이 되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청남도로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은 거는 가공류, 이 배출수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돼지, 소, 그 다음에 등이 나가는데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장내반 그리고 축산 분야인데 가공류에서는 성전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축산 분야, 그건 돼지, 소가 많이 배출하고 거기에 장내반과 그다음에 축산 분야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홍성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천안, 당진, 부여, 대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많이 배출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그 지역에서 많은 배출이 된다고 온실가스가 그 지역에 배출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돼지가 많이 하면은 내가 많이 먹고 싸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되기랑 다른 데로 가요. 우리 홍성에 있는 이 분뇨처리 시설이 옆 동네 예산이 되니까 아니면 천원에 있거든요. 걔들이 거기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온실가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배출량, 그다음에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고 있는지 배출 특성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냐라는 것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 충청남도는 압도적으로 배출량이 1위입니다. 계속 1위고요. 지금 1위고 앞으로도 계속 1위가 될 것 같아요. 배출량이 거의 전체의 4분의 1 정도, 25% 가까이 지금 충남이 배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분야로 봤을 때 에너지 가장 많습니다. 거의 한 70, 80%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축산 분야는 한 3% 됩니다. 농축산이 포함된 3%인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농축산 분야에서 여기도 감축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에너지 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량을 줄인다, 방위도 설치를 한다, 어떻게 공정을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이 수천에서 더욱 단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안 좋아지면 얘를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현대제철 담당 팀장이 나갔는데 우리 열심히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경제가 안 좋고 단가가 안 나와서 이 적자다. 이 적자인 상태에서 이걸 또 알아보면 우리 돈을 받아야 된다. 우리 문이 닫으면 거의 6,000명? 2만 명, 2만 명이라고 해요. 2만 명이 다 실자가 돼야 됩니다. 못한다고 이제 배를 떼기 시작하죠. 그럼 환경부에서도 이걸 못한다. 환경부에서도 올해도 지금
5년부터 9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강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기세로 이슈가 됐으니까. 근데 이건 한 3년 전에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가 지났고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환경으로서 이제 산업부를 이제 강제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해야 되는데 산업인력이나 농업 이런 건 쭉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농업에서만 배출이 얼마나 되고 있냐? 농업은 계속 줄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열심히 운동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농업 아니에요. 축산도 줄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있거든. 지금 가장 소비량이 저희는 쌀을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은 돼지가 2위가 쌀이고요. 3위가 소거든요. 근데 지금 수상대로 조사를 하면 2030년이 되면 소가 쌀이 결국은 이제 축산 한국들이 늘어날 거라고 결국은 얘들이 많이 키우면 많이 먹을 거고요. 많이 먹으면 많이 배출할 거고요. 그래서 증가를 할 예정이고 지금도 그런 추세에 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같이 비교해서 한 56% 강내열에서 다시 4%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보시면은 온실가스에서는 메탄이 아산화수가 훨씬 많은 배출 기업들이 되고 있고 결국은 메탄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메탄을 감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했던 자료의 기초는 기술적을 적용해서 충청남도의 축사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이 축사 분야에서 어떻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냐라는 것을 프로세스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료에 대한 생산을 보급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애들을 축산을 사육하는 단계입니다. 애들이 먹고 그냥 먹고 세 번째가 그 축사 그 사육감 애들이 이제 나온 배설물들을 관리하는 가축 단계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축 도축 얘들 잡죠. 잡고 포장하고 운송하고 이런 것들고 네 번째 마지막에 유통 소비하는 거 마지막 단계까지 총 이렇게 되었더라.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더니 내가 장내 발효 애들이 먹고 나면 대세균이라거든요. 그 대세균들 할때 무식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에게 마스크를 씌우자라는 말은 안 되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 메탄을 저감할 수 있는 알약 같은 걸 먹여갖고 합성을 좀 저해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연 속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이것들을 희석해가지고 방류시키는 게 많은데 이것들이 환경 부하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재생산하자라고 해서 바이오차, 바이오가스 등 기술들, 그다음에 바이오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술들을 좀 조사해봤더니 환경부에서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관련된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연구라든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3차, 4차 세미나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CT라고 해서 요즘에 생각하시면 인터넷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축사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해서 애들이 냉난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플래시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몬스터를 맞춰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데 애들이 근육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살이 겹치고 잘 찌면서 생산성을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밀폐도 시켜가지고 압수도 관리하고 가스도 호출해가지고 처리하고 자동화 시켜가지고 시간 되면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분위기 처리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해서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하자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희석을 시켜가지고 공기를 저감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조사해봤더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더니 어떤 문제들이 있나라고 해서 사육 기술부터 사육 관계, 가공 관계 가지고 기술 분류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 기술 분류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되냐? 근데 결국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해주고 하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다. 또 분류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육 환경 관리 쪽에서 이제 적정 사육 연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대상비를 온라인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국가와 지자체, 축산사업자, 축산농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관리해서 역할을 했었고요. 여기서 적용된 사업들을 가지고 제가 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출량이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기술 분류표를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것들을 조사해봤는데 얼마나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적용했을 때 얼마나 낮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좀 잘했었고요. 조사해가지고 비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입 고수에 대한 증가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술을 적용했더니 몇 프로씩 감소했더라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결국은 첫 번째는 충남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 정확한 사료가 품게 있는데 원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심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위해서는 시범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을 나가봤더니 회사에서 에너지 자립만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딱 상황이 많더라. 이런 것도 시범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 있었고요. 그다음 지금 쓰고 있는 것에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ICT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르신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젊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특산 농가에 대한 비농 같은 것들 좀 활성화시키고 거기 쓰는 것들을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쉽게 되는 거지. 특히 요즘에 가리백 이런 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주고 바우처 같은 거 받아서 해주라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기술력들이 아직 많이 추천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축가원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기 연구소랑 같이 팔로우랑 에보가 그런 것들 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데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단 모르겠고 악취가 나는데 이거 악취 어떻게 하냐 라는 것들이 거의 제일 많았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온실가스 중요하지만 악취 관리에 대해서는 악취 관리 센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걸 써가지고 그걸 제안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